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 시간으로 가져볼 겁니다. 오늘 관연도 문제 풀어볼 내용은 2021년 올해 2월 달에 시행했던 1교시 문제부터 3교시 문제까지. 1교시는 A형, 2교시는 B형, 3교시는 C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에 최대 5번까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1시 이전에 끝나죠. 끝나가지고 점심시간 전까지 끝내버리게끔 시험을 그렇게 실시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수검번호하고 성명이라는 거로 저장을 먼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 아닙니까? 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제일 먼저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 문서 안에 있는 ITQ라는 폴더 안에다가 오늘은 수검번호 33333333 해서 각자 이름으로 저장하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수검번호가 아직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3333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답을 저장하고 나면 제일 먼저 답안 전송을 하라고 시킬 거예요, 감독관이. 그러면 감독관 컴퓨터에 답안이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 감독관 PC로 전송된 답안을 감독관은 또 수거해서 시험본부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직접 보낼 수는 안 돼요. 왜냐면 통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같은 강의실에 있는 시험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감독관은 컴퓨터에 저장된 답안 전송된 거를 확인하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다 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전송이 안 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글자는 함초롬 바탕이고 글자는 10포인트고 검정색이고 줄간격이 160%고 양쪽 정렬인데, 이거는 뭐냐면 한글 2016 기본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절대로 손대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절대로 손대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하는 색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고, 그 빨강, 파랑, 노랑 말고 뭐 포로스름한 거, 미리찌리, 뭐 누르꾸리한 거 이런 색깔은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백 설정하는 거. F7번을 누르셔서 위쪽서부터 시작해갖고 10포인트, 10mm, 아래쪽 10mm, 왼쪽 11mm, 오른쪽 11mm, 머릿말 각각 10mm, 뭐 꼬릿말도 10mm.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위쪽과 아래쪽, 위쪽 머릿말, 아래쪽 꼬릿말 둘 다 10, 10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제본 자체는 안 합니다. 우리는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마우스로 조정하시던 탭키 눌러서 키보드로 하시던 간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 시간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시면 되죠. 설정 누르시거나. 그 다음에 문제번호가 들어가요. 문제번호 1페이지에 1, 2, 2페이지에 3, 4, 3페이지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1점 엔터 한 5, 6번 치고, 2점 엔터 한 5, 6번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는 컨트롤하고 엔터를 누르면 페이지에 강제로 쪼개지지만 그렇게 하면은 쪽번호를 또 감춰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구역 나누기라는 명령 Alt, Shift 키 눌러서 엔터를 누르면 페이지가 쪼개졌지만 이거는 페이지 구분이 아니라 구역 나누기예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점 엔터 여러 번 쳐주고, 4점 하고 이렇게 엔터 여러 번 쳐주고, 그 다음에 Alt, Shift 키 눌러서 또 구역을 나누면 페이지가 쪼개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지금 4번 문제 중에 이렇게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로고가. 얘를 누르면 반드시 세 번째 페이지 첫 번째로 이렇게
커서가 넘어가요. 이렇게 커서가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하이퍼링크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글자를 먼저 쓰고 여기에다가 책갈피라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 쉽게 말하면 여기죠. 여기에다가 민관 거버넌스 프로그램 구축 하고 엔터를 한 2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책갈피가 입력되어 있거든요. 책갈피가 소하천이란 이름으로 책갈피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다 클릭해 놓고, 얘를 굳이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 앞에다 놓고 입력이란 메뉴 가셔가지고 책갈피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책갈피. 그렇죠? 이 책갈피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문제지수 요구하는 대로 소하천 하고 넣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책갈피에 있는 소하천을 가서 이동을 누르면 글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요 상단에 있는 도형이나 그림이나 어떤 걸 누르면 그쪽으로 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에 제목을 쓰고 앞에다가 책갈피를 꼭 먼저 넣어주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글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감독관이 10분이 경과되면 10분 지났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세요. 전송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함 없이 들려요. 그러면 저장하고 또 이 화면을 살짝 내려서 여기 전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전송을 눌러주고 또 이어서 마저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20분 지나면 2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30분 지나면 30분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하는데 30분 지나가니까는요, 그 소리에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패턴이 깨지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저장하고 전송하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5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할 때는 1분 남았을 때는 꼭 저장하고 전송하고 해줘야지, 중간에 시간이 경과되면 아무것도 작업이 안 되니까 그것만 좀 챙겨주십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순서상 저 1페이지로 가서 이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 작업. 영어가 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이 두 줄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처럼 보여서 혹시나 여기서 엔터를 한번 더 눌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 쭉 이어서 쓰시면 돼요. 예. 저는 귀찮아서 그냥 문제에 있는 정답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끝에 가서도 그냥 엔터 누르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어서 쓰시면 되고, 영문에서 우리말 바뀔 때만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이 영어를 대충 쓰면 점수를 안 준대요. 영어는 반드시 다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문장 입력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작업을 해야 돼요. 스타일을. 이 스타일 작업하는 거는요, F6번 키 누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블럭을 다 잡고요. F6번을 누르시면 돼요. F6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일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더하기 표시, add 스타일을 추가하라 라고 해서, 예, 요 더하기 표시 누르면 스타일을 이제 새로 추가하는 과정이 뜰 겁니다. 이때 여기다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거버넌스라고 있잖아요. 거버넌스 이거. 얘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글자를. 예, 이 글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영어라고 해서 영문 이름에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예, 여기다 입력을 하시는 거죠.
거버넌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두 가지를 선택할 건데요. 먼저 문단 모양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어떤 걸 묻냐면 여백에서 하나를 물어보고 간격에서 하나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왼쪽 여백인지 오른쪽 여백인지를 물어보고 위 간격이나 문단 아래 간격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문장에서 보면은 왼쪽 여백을 15, 아래 간격을 10포인트라 하겠네요. 그러니까 왼쪽을 15, 그 다음에 아래를 10. 지금 보면은 왼쪽 여백 왼쪽의 여백이죠. 여백의 왼쪽을 15, 그 다음에 간격에서 문단 아래를 10,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데, 이 글자 모양에는 우리말일 때 도둠, 영문일 때는 굴림이라는 작업을 하래요. 글꼴의 크기는 변동이 없는데 장편과 자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대표가 아니라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시고 이때 도둠 95, 5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장평을 95, 자간은 5, 그렇죠? 장평이 95, 자간은 5.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굴림으로 또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일 때 글꼴을 굴림으로 고쳐주시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또 장평이 95에 자간은 5라고 써주시면 돼요. 각각. 책에 있는 설명대로 제가 그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이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있다고 하니까는 제가 이렇게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아까 이걸 복사하는 과정에서 복사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스타일도 가져오게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문단 아래 간격이 10포인트니까 아래쪽, 엔터 친 아래쪽이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래쪽이 여백이 생기고, 왼쪽에는 15포인트 여백을 띄웠으니까 왼쪽 여백을 한 글자 반, 알파벳이나 숫자로는 세 글자가 왼쪽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하고 영어일 때 글꼴이 알아서 바뀐다 이거죠. 알아서 바뀐다. 그렇게 한글일 땐 도둠, 영문일 땐 굴림이라고 바뀌는 게끔 해주는 스타일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업무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우리말일 때, 한글일 때 글꼴 바꿔주시고, 영문일 때 글꼴 바꿔주시고, 한자일 때 글꼴 바꿔주시고 하면은, 여기서 한자를 쓸 때는 한자에 맞는 글꼴로 써주는 게 예쁘거든요. 해서체라든지 이런 거. 또 영어는 또 영어 글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궁서 이런 거는 영어 글꼴이 안 맞아요. 궁서나 이런 거는 우리말 글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문 글꼴하고 우리말 글꼴을 따로따로 작업하는 문제를 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죠? 약간 색깔이 이렇게 번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복사했더니 회색으로 칠해진 게 안 보여. 여기 본래 노랑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노랑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교분서부터 섬진강이라는 교육기간까지만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고요. 합계는 계산하면 되고, 여기 정화시설도 입력하되 차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요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캡션 기능이라 그랬죠. 그렇죠? 예, 먼저 표부터 그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입력에 가서 제일 앞에 있는 표라고 하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줄수는 5줄이고 칸수는 6칸. 이때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거,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얘를 체크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다. 안 해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해 놓으시면 수월하다. 예, 만들기 버튼 누르셔서 여기다가 이제 표의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전국 소개 수질 개선이라고 하는 요 캡션 기능을 해볼 겁니다. 자, 보세요. 표 안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표 메뉴상에 있는 왼쪽에 보면 요 가1이라고 써 있는 애가 있어요. 그게 캡션인데 얘를 위, 오른쪽 위는 이렇게 들어가야 안 돼요. 여기가 아니라 그냥 위에요. 위, 그냥 위. 그리고 이 글자 지워버리시고 여기다가 글자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돼 있죠? 표가 좀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표에 오른쪽 가 있으니까 얘만 왼쪽에 있던 거를 오른쪽 정렬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를 도둠으로 바꾸시면 되죠. 도둠 10포인트. 얘를 도둠으로 10포인트를 바꿔주시면 되죠.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도둠 1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 숫자 쪽은 오른쪽 정렬 전체는 가운데 정렬 숫자만 오른쪽 정렬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렬 글자들은 다 가운데 정렬 숫자만 어떻게 한다? 오른쪽 정렬 합계까지 포함해서 도둠 표나 캡션이나 할 것 없이 도둠 10포인트고요. 10포인트는 기본이 돼 있으니까 도둠이란 글꼴로만 바꿔주시면 되죠. 따로따로 하시는 겁니다. 캡션 따로 하고 표 전체를 블럭 잡아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합계란을 계산하는데 정화시설은 계산하지 말라고 대각선을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에 합계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기능은 있어요. 예, 블럭 계산식이라고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블럭 계산식이 있어요. 합계죠. 합계. 컨트롤 쉬프트 S야. 썸. 그냥 이거 누르시면 되죠. 컨트롤 쉬프트 S 한 번만 쓸 걸 외우기는 힘드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표 작업을 할 때 계산을 많이 해. 업무적으로. 그럴 때는 처음에는 컨트롤 쉬프트 S 누르구나 이거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작업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S 누르면 바로 합계가 되니까 그렇게 외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저처럼 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각선을 그리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요만큼은 노란색을 칠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다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근데 커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블럭을 잡았다가 놔야 돼요. 그래서 L은 선 모양 테두리고요. C 배경 색깔 칠하는 건데 이 명령 중에 하나를 눌러놓고 대각선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대각선, 세로 대각선 이런 식으로
주대각선, 보조대각선을 써서 설정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대각선을 양쪽에 긋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여기는 또 노란색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C 누르면 되죠. C. 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색깔을 노랑으로 가서 칠하시면 돼요. 노랑. 노랑. 지금 노랑이라고 칠했고, 그 다음에 전체가 두 줄이고, 이만큼이 두 줄이고, 또 여기가 또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아서 L. 두 줄 바깥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블럭 잡아서 L. 두 줄 바깥쪽. 그 다음에 첫 번째 칸 블럭 잡아서 L. 두 줄 바깥쪽. 어디가 되는지. 예. 물론 여기는 블럭 잡으면 오른쪽만 두 줄 하면 되잖아요. 오른쪽만. 그래서 두 줄 해놓고 여기 오른쪽 여기만 두 줄로 해도 되지만 그냥 바깥쪽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두 줄씩이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차트 작업을 해야 돼요. 차트 작업. 예. 이 차트는 요 노란색 영역을 일단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세 번째가 차트가 있어요. 두 번째 그룹에 차트가 있죠.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넓게 만드세요. 요 오른쪽 조절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용해서 넓게 만드시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 위에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표 위에 있던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와요. 일반적으로. 간혹 보면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내려오면은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위에 있다면은요. 얘가 이제 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었으면 얘를 끌고 내려오세요. 그냥 끌고 내려오면 내려와요. 끌고 내려오면 내려와야 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차트 모양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 묶음 가로막대형으로 작업을 하고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배경은 선을 한 줄로 만들고 그림자를 이렇게 2포인트로 만들고 제목 이외에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이 글자, 그 다음에 숫자, 단위, 개, 오른쪽에 법례도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지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모양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면 첫 번째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로 들어가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차트를 더블 클릭을 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마법사를 누르면 제일 먼저 가로막대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막대. 묶음 가로막대형이죠. 첫 번째가. 여기 떠요. 묶음 가로막대형이라고 밑에 떠요. 얘를 선택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얘가 행인지 열인지 보세요. 한강, 낙동강, 금강, 성진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법례가 어떻게 보이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행과 열을 바꿔서. 다음. 제목은 책에 있는 대로, 문제지에 있는 대로 전국 수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밑에 글자가 적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있고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이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갑축이에요. 글자가 적혀 있는 게 항목축이고요. 가로 세로는 떠나서. 그럼 여기는 갑축에다 단위계를 쓰라는 얘기죠. 어디 갑축. 여기다가 가로 열고 단위 한 칸 띄고 개. 항목축은 없어요. 그렇죠? X축, Y축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숫자가 적혀 있는 데가 갑축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숫자가 적혀 있는 게 갑축, 글자가 적혀 있는 데가 항목축. 가로 세로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제목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제목을 이만큼 꾸미라고 되어 있는 대로 꾸미시면 되죠. 예, 제목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에 가서 글꼴 굴림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 보시고, 크기는 12이고 진하게 돼 있죠. 가가가 첫 번째가 진한 거예요. 굴림 크기 12, 속성은 진하게.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라는 곳에 와서 손 모양을 한 줄로, 그림자는 2포인트 한 줄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 글자에 가서 글꼴 바꾸고 배경에 와서 한 줄로, 또 그림자 체크해서 5포인트로 2포인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제목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외에는, 제목 이외라는 거는 뭐다?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다 일일이 두들겨서 다 더블 클릭을 해서 글꼴을 다 일일이 수작업을 다시 해줘야 돼요. 굴림, (10포인트)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더블 클릭해서 굴림 1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축 제목도 더블 클릭해서 굴림 10포인트로 다. 굴림 10포인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범례도 더블 클릭을 해서 굴림 10포인트. 일일이 다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 10포인트. 근데 범례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테두리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배경에 와서 선 모양을 한 줄로 바꿔주면 돼요. 한 줄로. 이렇게 테두리 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제목은 별도로 꾸미는 거고, 제목 이외의 것들은 갑축이라든지 항목축이라든지 축 제목이라든지 범례, 이거를 제목 이외 항목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범례 같으면 테두리선이 있으면 별도로 또 테두리선을 손 모양을 또 바꿔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항상 하더라. 자, 이제는 차트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아래에 있는 이제 수식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수식 문제를 볼게요. 수식은 두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1 괄호 닫고 한 칸 띄우고 수식을 이만큼 작성할 거고, 또 입력된 거 나면 여기서부터 또 빈칸을 또르륵 눌러서 중간에다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쓰고 또 두 번째 수식을 입력할 거라고, 이거를. 자, 이거는 처음에 분수식이 들어가죠. 분수식이 들어가고 위첨자가 있고 아래첨자가 있네.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대문자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자, 처음에 입력에 가서 수식에 가시면 돼요. 수식. 그럼 제일 먼저 분수식을 하나 써서 거기에 대문자 V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는 또 분수식을 써서 0.90 x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여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충 써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아래첨자를 써서 이렇게 쓰는 게 수월해요. 위첨자 아래첨자를 써가면서 글 쓰는 게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 많이들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름 모양을 꾸며놓고 나서 위첨자 아래첨자는 따로 하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표시에 x가 아니라, x는 이렇게 나와요. x는 이렇게 나와. x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더하기 빼기 기호가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기호가 가면 곱하기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도 곱하기 표시를 이렇게 여기다 써서 자,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위첨자만 써주면 되죠. 위첨자. 여기다 놓고 첫 번째가 위첨자예요. 삼성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위첨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거 있단 말이야.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수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수식을 발견했을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식을 호출해 가지고 고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잠깐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대략 중간쯤에 오면 2번 해서 한 칸 띄우고 다시 두 번째 문제를 여기다 입력하면 되니까. 자, 수식을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요. 요 수식은 여기서 쓰시면 돼요. 여기 있으니까 요대로 쓰시면 되죠. 여기. 그래서 요 수 자리에다가 A니 B니 요거 나머지 글자 쭉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예, 요 모양 찾아가지고. 자,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작성하는데, 그렇죠?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작성하는데, 모든 도형, 글맵시, 그림,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다르게 만들지 말고 요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겉도형. 요거 132, 145짜리 이 겉도형을 그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 쓰는 게 있었고 파란색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흰색 쓰는 게 있어요. 흰색. 그러면 나머지 색깔은요, 빨강, 파랑, 흰색을 제외한 아무 색깔이나 쓰시면 돼요. 색깔을 명시 안 한 애들은 똑같은 색깔 쓰시면 안 돼요. 다른 색깔 쓰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이 제목 글자가 4번이라는 문제번호 있단 말이에요. 문제번호 여기 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직사각형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그리면 안 돼. 그럼 여기 위에다 제목 도형을 그리면 얘가 4번 위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서 마지막 엔터 친 데 있잖아요. 그 밑에다 그리시면 돼요. 이 겉도형 있잖아요. 겉도형. 여기서 말하는 이 겉도형 있잖아요. 이거 겉도형. 이거를 얘 밑에 그려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색깔은 흰색 쓰면 안 돼요. 빨강 써도 안 되고 파랑 써도 안 돼요. 그러면 색깔을 어떤 거 쓰냐? 그냥 아무 색깔이나 쓰세요. 미리끼리 한 거 아무거나.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잖아, 지금. 모르잖아. 그리고 기본에 가서 색깔 크기 130에 얼마? 145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기 고정해 버려야 돼. 130에 145라고 써놓고 크기 고정하고 선에 와서 둥근 모양.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모서리가 둥글잖아. 반원하면 안 돼요. 반원은 이렇게 되는 게 반원이고 안 되고. 예, 둥근 모양.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거. 요렇게. 지금 이 가장 큰 뒷배경 도형을 그린 거예요. 지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을 그릴 건데 글상자예요. 글상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다 글자를 쓰게 명령을 걸고 해도 되고 그냥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글자는 쓰시고 여기 나왔는데 글자는 쓰시고 이거는 글자는 쓰시고
크기 110에 17, 면색은 빨강, 글꼴 바꿔주고 글자색 바꿔주고, 그리고 모서리가 둥글게 돼야죠. 그렇죠? 예. 자, 이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10에 얼마? 17 크기 고정, 110에 17 크기 고정, 선은 반원, 여기가 이렇게 양쪽이 다 라운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선은 둥근 게 아니라 반원이에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채우기가 무슨 색깔? 빨강이죠. 그렇죠? 채우기 색깔, 면색. 그래서 얘를 중앙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이 도형을 선택하면 글자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글꼴을 궁서 22포인트,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글자 색깔은 흰색,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글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와 색깔을 지정해 주시고, 선 모양은 지정이 안 돼 있어도 선 모양은 만들어 줘야 되고요. 글자는 이 도형을 선택 당사, 그러니까 글자만 따로 블록 잡고 하셔도 되고, 도형 자체를 선택하고 글자 명령을 걸면 다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래서 궁서 22포인트, 글자 색깔은 흰색. 이제 그 다음에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을 그리고 거기다 ABC 주식회사라는 거를 가져올 거고, 수질오염 문제점 인식을 또 만들 거고요. 자, 직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이 직사각형의 크기가 있어요. 50에 51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기본에 가서 50에 50으로 크기를 고정하시고, 채우는 색깔은 흰색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다른 색깔 아무거나. 이 도형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도형의 위치가 왼쪽하고 위쪽의 여백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가 있어도 안 되고, 빠져나가도 안 되고,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적당선에서 벌어져 있어야 돼. 위쪽하고, 위쪽, 이 도형의 너비보다는 좀 낮게. 그렇죠? 요 정도. 왼쪽은 한 요 정도, 대략. 위치가. 크기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50에 50. 대략 위치를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ABC 주식회사라는 로고를 가져올 건데, 로고 1번을 가져올 건데요. 자, 얘를 선택하고 하지 마시고요. 얘를 선택하지 마시고, 밖에다 클릭하시고요. 밖에다가 입력에 가서 그림을 누를 겁니다. 그림.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여기 내 컴퓨터 하면 잘 못 찾아요. 라이브러리 선택하시면 수월합니다. 라이브러리. 그럼 여기에 문서라고 있잖아요. 문서. 그래서 IHQ 폴더가 있으시면 여기 픽처에 가서 로고 1번을 가져올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고요. 글자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마우스 크기 정하지 마시고,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글자처럼 취급만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중간으로 못 가거든요. 자, 넣기 누르면 이렇게 올 거예요. 얘를 여기다 끌고 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면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 나비 그림이 있을 거라면 나비 그림. 여기서 글 앞으로. 물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본문과의 배치 보면 여기도 그래프로라고 있는데 더블 클릭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래프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일이 뭐냐면 그림에 가면 회색조로 하라고 돼 있어요. 회색조. 기본에 가서 그래프로, 그 다음에 크기도 있었잖아요. 크기 40에 30 40에 30으로 크기 고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 다음에 그림이란 메뉴 가서 회색조 그레이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레이스케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그렇게 놓으라는 얘기죠. 다시 볼게요. 여기다 선택하고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상이 생길까봐 그런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어떻게 해라? 40에 30으로 크기 고정하고 그래프로 그림에 가서 회색조, 칼라풍이 아니라 회색조로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을 딸깍 클릭을 하면 어디로? 요 앞으로 오라고. 그럼 이 그림을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 찾든지, 아니면 입력이라는 메뉴 가면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으니까 지구본 그림처럼 얘를 누르면 여기에 소하천이라고 지정된 책갈피로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누르면 글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요, 얘를 잘못 연결하면 이걸 고치려면 애먹어요. 이 ABC 주식회사를 오른쪽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 누르면 어디가 연결돼요? 이 도형이 선택돼. 도형. 얘가 아니라 얘를 눌러야 되잖아요. 얘 ABC 주식회사를 눌러야 가는데 얘를 다시 선택하려면 애먹어요. 하이퍼링크 이게 아니잖아. 이 도형이잖아. 도형. ABC 주식회사는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아, 도형이 아니라 그림. 이 그림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 요렇게 표 그리기 아니라 개체 가서 개체 선택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블럭을 따로 잡아야만이 얘가 따로 잡혀요. 다시 보세요. 얘를 누르는 거는 가는데 얘를 다시 선택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클릭하면 작동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면 엉뚱하나가 선택됐잖아요. 지금 얘가 아니라. 그러면 요 위에 보면은 이 그림을 선택한, 도형을 선택한 요 메뉴에 개체 선택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가서 얘를 가지고 여기 밖에, 여기다 건들지 마시고 밖에다가 요렇게 올가면 씌워. 여기다 정확히 얘만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딱 서로 선택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하이퍼링크를 뭐 고친다든지 하이퍼링크를 연결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버전이 계속 바뀌어도 똑같아. 파워포인트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데 아래 한글은요 드래그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개체를 하나 선택하고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를 호출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글자가 아니라 이런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야 이거를 가지고 하이퍼링크를 하던 뭘 하던 간에 꾸밀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불편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 이거 수지로형 문제점 인식이라는 글맵시를 이용할 건데, 크기는 50에 35고 파란색이고 도둠이고
역할명 수장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봐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밖에다가 입력에 가서 글맵시, 수식 왼쪽에 있는 글맵시를 눌러서 수질, 오염, 문제점, 인식이라는 글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이라고 했으니까 도둠 찾아갖고 고쳐주시고, 글맵시 모양을 가가지고 글맵시 모양을 가서 갈매기형 수정이라는 세 번째 줄의 첫 번째 거를 눌러서 모양을 먼저 만들고 설정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끌고 오시면 안 돼요. 끌고 오시면 가려지니까 안 되고,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 50에 35 크기 고정, 그 다음에 글 앞으로 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얘를 여기다 이제 놓는 거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글자 내용을 고칠 수가 있어요. 글꼴도 고칠 수가 있고 모양도 고칠 수가 있어요. 얘는 글꼴의 크기가 아니라 개체 자체의 크기를 고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1, 2, 3번하고 뒤에 배경 도형이 들어가고 글자가 들어가는 글상자를 이용할 건데, 1, 2, 3 숫자가 적혀있는 도형엔 크기가 있고요, 색상이 있고, 뒷배경으로 들어가 있는 도형에는 크기가 있고 색상이 있어요. 색상은 임의의 색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일 먼저 여기다가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글상자를 하나 그릴 거예요. 글상자. 그 다음에 또 글상자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거를 만들려고 그래. 이거. 근데 얘 크기가 어디냐면은요, 아래를 잘 보셔야 돼. 아래. 얘가 이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오면 안 돼요. 한 이 정도 있어야 돼. 이 정도. 마지막 도형이 한 이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이 정도에서. 그림의 위치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만큼 나와도 안 되고, 일로 넘어가도 안 되고, 한 요 정도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얘도 글자가 한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거를 여기는 이제 1이라고 쓰겠고, 이 도형도 꾸며야 되겠죠. 그렇죠? 도형도 꾸며야 되겠지. 여기는 가장 긴 글자를 쓰면 돼요. 여기는 가장 긴 글자. 그래서 번호가 들어간 도형은 궁서 20포인트고요. 13mm라고 되어 있어요. 13mm. 네, 궁서 20포인트고요. 가운데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 면은 크게 13mm에 13mm고 크기 고정이고, 그 다음에 선은 둥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도형은 얼마큼 만들어야 돼요? 뒤에 있는 도형은 11에 15야. 크기가 11에 15. 크기 고정 채우기 색깔은 마음에 드는 색깔 아무거나 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가 이쪽 글자 들어가는 도형하고 맞잡아야 되고, 1, 2, 3번은 이 뒷배경 도형보다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글 상자가 들어간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가 채우기가 투명해요. 선은 파선 또는 점선을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선은 파선이나 점선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는 가운데 정렬이고, 굴림 18포인트예요. 굴림의 18포인트라고. 그리고 가운데 맞춤,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고요. 이 도형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얘가 이렇게 선이 맞아가야 돼. 이렇게. 얘는, 이 도형은 요 위에 있는 도형보다 밖으로 삐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도형의 위치가 대략 이 정도 돼요. 이렇게. 밸런스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지금 위에다 안 그리고 아래다 그렸잖아요. 요거 밑에 걸 맞춘다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또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를 잘못 선택한다고 여기를 선택하면 안 돼. 뒷도형을. 글자가 들어간 도형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얘를 클릭했잖아요. Shift를 누르고 다시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돼. 또 뒷도형, 번호 도형.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나면 컨트롤 Shift 눌러서, 자, 파워포인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4개를 만들었지만, 얘는 이렇게 보세요. 먼저 얘를 여기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 그릴 거라고. 그럼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리려면 이게 안 맞아. 잘 위에서 순서대로 그리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얘를 위에다 먼저 하나 그려놓고,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중간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대략 딱 좋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세 개를 블럭 잡아서 하려니까 어려워서 이거를 그룹을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객체를 묶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객체 묶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마지막에 객체를 묶어서, 어디 갔더라, 이 객체를 묶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0점 처리한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어디 갔지? 그 말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를 객체를 묶어서 사용하고 객체를 풀면 괜찮은데, 객체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0점 처리한다는 문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요거 색깔은, 요거의 색깔은 채우기 색깔을 달리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서로 다 달리, 색깔을 다 달리 바꿔줘야 돼요. 다 바꿔야 돼. 그게 당연히 이제 글자도 고치겠지. 이렇게. 요렇게 바꿔주면은 이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제 감독관에 이제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저장을 하고, 저장하고 나면 전송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중간 정도 지나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저장 전송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이를 꾸미는 것부터 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머릿말 기능부터 할 거냐, 이거부터 이제 생각해 보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시험장에 연필, 필기도구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수건번호 이름을 써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빨간 펜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내가 어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버려. 지시사항을.
그래서 머릿말을 내가 했다 그러면 쫙 거버리는 습관.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먼저 꾸며요. 본문을 다 꾸미고 나서 마지막에 겉테두리에 있는 것들 머릿말하고 쪽본을 넣고 하는데 이 책은 위에서부터 설명을 했더라고. 여러분도 자기만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머릿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 아무데나 놓고 쪽에 가서 머릿말이라고 있잖아요. 머릿말. 요 화살표를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위쪽 모양 없음 이거 누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전부터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만들기를 눌렀거든. 그게 없음이니까 같은 거예요. 책에서는 머릿말 가서 위쪽에 모양 없음 이걸 하라고 돼 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서 그냥 만들기 누르면 돼.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이거 소화천 수질 개선이라고 쓰고 도둠 10포인트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소화천 수질 개선라고 쓰고 얘를 10포인트 오른쪽으로 보내고 글꼴을 뭐로 바꾼다? 도둠으로 바꾸는 거죠. 도둠. 이렇게. 다 했으면 어떻게 해라? 머릿말을 빠져나가야 돼요. 그냥은 못 나갑니다. Shift 키 눌러서 ESC 눌러도 되죠. Shift ESC나 문 열고 나가는 걸 눌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머릿말을 먼저 만들고 이걸 처리했으면 이제는 이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에 대해서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하고 아까 책갈피는 넣었으니까 이제 강원 산간지역이라는 덧말도 넣어야 되고 블럭 잡아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굴림 18 그 다음에 굵게 가가가 첫 번째 있는 거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책갈피는 아까 넣었으니까 책갈피는 앞에다 놓고 하는 거지 블럭 잡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덧말은 블럭 잡고 입력 그래서 덧말이라는 기능을 눌러가지고 위에다가 강원 산간 지역이라고 글자를 쓰고 넣기를 누르면 위에 올라간다 하는 거죠.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고친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덧말을 고치는 거예요. 덧말을 고치고 덧말을 지워야만이 이 원래 글자를 따로따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 글자는 못 고쳐요 지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덧말을 지워야만이 그대로 낱글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낱글자를. 예, 덧말에 들어가서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은 네, 덧말에 들어가서 왜 그래? 여기다가 강원 산간 지역이라고 쓰고 넣게 누르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강자 한번 꾸며보자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 여기까지가 문단이잖아요. 엔터 친 데가 문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단 안에다 클릭해 놓고 블럭 잡으면 안 되고요. 예,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보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문단 첫 글자 장식. 그래서 두 줄짜리로 만드시고 두 줄짜리.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궁서 노랑. 글꼴은 궁서. 면색은 노랑. 이거 색깔 있잖아요. 여기 색깔이 기본으로 돼 있으면 노랑을 없어요. 노랑이 없는데 여기는 색깔에 가서 테마를 오피스로 바꿔야만이 노랑이라는 게 잡혀요. 요거 노랑이라는 게 색깔 테마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으로 돼 있을 때는 노랑이 없거든요. 하향은 있어도. 그래서 요거를 오피스라는 거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랑을 선택하셔야만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궁서와 노랑. 중간에 이제 한자가 있으면 한자는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얘를 한글 옆에 한자로 변환시켜줘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효과.
여기도 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바꿀게. 예, 한자를 바꿔야 되는 게 있고요. 한자. 그다음 여기도 한자. 그렇죠? 여기도 한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각주. B.501 원자 뒤에다 놓고 입력에 가서 각주를 누르시면 되고요. 각주. 그럼 각주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책에서는 글꼴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놨는데 그냥 그대로 둬도 틀리지는 않아요. 10포인트로 해도 되고. 자, 여기 지금 각주의 모양이 동글뱅이 기역 니은이잖아요. 각주는 기본적으로 1 괄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상단에 보면 각주 미주 모양 고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저 상단에 여기 들어가서 각주 모양을 동글뱅이 1, 2, 3으로 바꾸면 되지. 동글뱅이 1, 2, 3, 자, 기역, 동글뱅이 기역 니은. 여기 있네.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각주 모양 고치기에 가서 여기서 고쳐주시면 되죠. 이렇게. 종류가 있을 테니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길이는 5cm고요. 길이는 5cm, 이거 뭐 6cm, 7cm로 바뀐 문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각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연 설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하천이란 글자, 여기 기존에 있는 각주보다 위에다가 각주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연습 삼아. 각주를 하나 더 달면 얘가 니은이 됐어요. 이 위에 기억이 생긴 거지. 각주는 먼저 다는 게 일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있는 각주를 요거를 지우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다 제가 쓴 요거 이 글자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면서 얘가 다시 기역 니은으로 바뀌어요. 각주는 그런 겁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입력한 순서가 아니라 발생 시점이 아니라 위치.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은 4번 그림을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크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왼쪽으로 여백을 2mm를 줘가지고 글자가 이렇게 좀 벌어지게끔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찾아오는 거죠. 그림 4번 그림. 이것도 4번을 그림 선택하고 넣기를 누르면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 놓고 이거를 자르기를 이용해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르시면 돼. 이렇게 자르시는데 얘가 더블 클릭을 해서 크기는 얼마? 40에 40 크기 고정. 반드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이 아니면 안 돼요. 어울림을 꼭 해주셔야 돼요. 어울림을 해야 얘가 가면 이렇게 밀려나가고 여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얘가 글 앞으로도 아니고 글 뒤로도 아니고 자리 차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백에 가서 왼쪽 여백을 2mm를 주는 거죠. 자, 보시면 이 왼쪽에 이렇게 유자, 기자, 농자, 범자 이 글자 사이가 간격이 있으라고 여백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갖다 놓으면 유자, 기자, 농자, 범자, 지자, 리자, 출자가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맞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얘가 안 맞으면은요, 마우스로 조절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다 보면 이쪽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는 어떻게 되냐면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르면 돼요. 워드프로스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를 문단 모양, 서식에 있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들여쓰기 10포인트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워드프로스 자격증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시험 정답도 두 칸 들여썼어요. 스페이스바 두 번 눌렀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들여쓰기라는 문단 모양을 꾸민 거에 정답으로 되어 있었고, ITQ 시험은 정답 자체가 스페이스바 두 번 누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볼게요. 여기 주민참여 공론장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이라는 게 궁서 18 흰색의 빨강인데, 여기까지가 궁서 18이에요. 여기까지가 궁서 18이라고. 여기까지 궁서 18이고, 글자만 블럭 잡아서 흰색의 음영이 빨강이에요. 그러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색은 흰색이고 음영색이 빨강이란 얘기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것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붙였으면 안 돼요. 띄어쓰기 꼭 하셔야 돼요. 띄어쓰기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요. 궁서 18입니다. 여기도 궁서 18이고요. 그 다음 비점 오염원이라는 글자하고 교육이라는 글자만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가가 두 번째는 기울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조점, 요거도 강조점. 아니면 얘를 다 강조점으로 하고 요거를 빼든지, 요거를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에 가서 강조점을 체크무늬로 하는 거. 이렇게 교육이란 글자 두 개도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강조점을 넣어주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 연습할 때는 앞에 있는 네 글자만 강조점을 동글뱅이로 넣어줬는데, 오늘은 두 군데가 강조점이에요. 일일이 강조점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아직 여기까지 글자를 못 쓰셨으면은요, 요 우리 인쇄물 드린 거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돼요. 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전체를 글꼴 크기 바꾸고, 또 여기만 기울어뜨렸고, 또 요쪽 특정 글자만 강조점 넣고, 또 저쪽 글자만 강조점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하래요. 1수준 20에 2수준은 30에 줄간격 180.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먼저 줄간격을 180으로 바꾸세요. 줄간격을 먼저 바꾸시라고. 여기에서 나중에 하니까 까먹게 되더라고. 문단번호 기능만 하다 보니까 줄간격을 까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줄간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줄간격이 글자가 위아래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가점 동글뱅이 기역 니은, 나점 동글뱅이 기역 니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중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거인들 찾아봐야 돼. 가점 없다.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건 없죠? 그러면 처음 거 선택하세요. 처음 거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거죠. 1수준은 여기가 20의 오른쪽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20의 오른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20의 오른쪽이라고 쓰시고, 얘는 가점이잖아요. 가점. 그렇죠. 가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꺽쇠 1이 가나다라는 말이고, 점은 가점, 나점, 다점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시작 번호가 1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가나다라로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여기를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돼. 가나다라로 되는 걸 찾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나다라로 찾았으니까 여기가 가점으로 나왔다고. 가점. 그러니까 꺽쇠 1이 뭐냐면 가나다라 이런 얘기고, 점이라는 게 붙었으니까 여기에 가점, 나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준 가서는 30의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30의 오른쪽이라고 여기가. 예. 근데 이 수준은 어떤 모양이냐면 동글뱅이 기역 니은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다? 동글뱅이 기역 니은을 찾아야지. 동글뱅이 기역 니은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가 기역점 니은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글뱅이 기역 니은 이거잖아. 여기 꺽쇠 2가 동글뱅이 기역, 동글뱅이 기역, 동글뱅이 니은 이런 뜻인데, 점은 빼야 돼. 점이 들어가니까는 동글뱅이 기역점, 동글뱅이 니은점이 되는 거지. 요 점을 빼줘야지. 점. 여기는 점을 빼주면 그냥 동글뱅이 기역 니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 두 줄은, 여기 있는 두 줄은 여기 가서 수준을 내려야 돼. 수준을 내리면 동글뱅이 기역 니은, 요것도 수준을 내리면 동글뱅이 기역 니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하다 망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꾸미시면 돼.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표는 굴림이에요. 그렇죠. 굴림. 그 다음에 이 여백을 스스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모양새가 맞게끔 꾸미시면 돼요. 대략. 근데 대충 하면 돼요. 원래는 균등분할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대략 보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정렬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칠 거는 합치면 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좀 안 보이는데, 인쇄물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그라데이션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에서 노랑. 실제 문제지는 노랑이 아닐지라도 색깔은 보여요. 자, 먼저,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 L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 선택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선을 없애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이 빠진단 말이야. 먼저 설정. 선이 빠졌어요. 왼쪽 오른쪽이. 그 다음에 위아래 중간이 두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 눌러서 두 줄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이렇게 블럭 잡아서 또 두 줄로 아래쪽 그럼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위아래하고 제일 아래는 두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수평 흰색 노랑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C 그라데이션 수평 시작이 어떤 거 흰색, 끝색은 어떤 거 노랑.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시면 정답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블럭 잡고 C 누르면 색깔에 관한 거, L 누르면 테두리 선에 관한 거. 대각선은 따로 명령이 없으니까 C나 L 눌러서 대각선에 가서 대각선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주 지방 환경청이라고 하는 거 도둠 24 진하게 105. 예, 얘는 오른쪽에 넣고 24에 진하게 글꼴은 도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서식에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장평을 패고 기본에 가서 장평을 패고 약간 가로가 넓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저 위에 순서대로 쭉 좀 처리해 보고 있습니다. 쪽번호 넣어 볼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하는 느낌은 있지만은 쪽번호는요 아무데나 놓고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하면 돼요. 쪽번호 매기기. 근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동글뱅이로 돼 있잖아요. 동글뱅이 숫자로. 그러니까는 여기 가서 오른쪽에 넣고 번호 모양은 동글뱅이 숫자로. 이때 줄표라는 게 있나 보세요. 줄표. 여기 번호 옆에 이렇게 빼기 기호가 없죠. 그렇죠. 이거 줄표라고 하는데 줄표를 넣을 거냐 안 할 거냐. 얘를 잘못했을 때 고치려면 애먹은다 그랬어요. 자, 모르고 제가 줄표를 넣었어요. 이렇게. 이걸 고치려면 여기가 선택이 안 돼요. 여기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에서 조판부를 보셔야 쪽번호 위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줄표를 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줄표가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 줄표가 빠지고 이대로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조판부를 빼주시면 되고. 근데 얘가 3이 아니라 6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쪽에 가서 새 번호로 시작해라. 뭐를? 쪽 번호를 6으로 고쳐라. 6. 그럼 얘가 6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럼 얘가 본래는 세 번째 페이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머릿말은요. 머릿말을 입력하면은 머릿말을 입력한 시점서부터 뒤로는 들어가야 하는데 앞에는 안 들어가요. 쪽번호는요. 어디에든지 쪽번호를 설정하면 앞에도 들어가고 뒤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구역 나누기 했단 말이야. 구역을 나누면 앞에는 안 들어가요. 만약에 여기 쪽번호가 보이면 어떻게 해라? 쪽번호 여기 현재 쪽만 감추기로 들어가서 쪽번호를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야 쪽번호가 감춰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쪽번호가 있다 할지라도 감춰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다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상 없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고 대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60분간인데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간은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시험은 한 55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왠지 압박감이 있잖아요. 저만의 시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가면은요, 삼라만상 신한테 감사 기도를 드려요. 물론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기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건데 즐겁게 놀다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즉 시험이라는 거를 탈피하고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되더라고요. 어차피 망쳐도 1시간이고 잘해도 1시간은 시간을 갈 거 아닙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좋잖아.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심적으로 압박이 오기 때문에 타자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이 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해요. 1시간 잘 놀다 가게 해달라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끔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다지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영어 입력도 잘 안 되던 게 그날따라 잘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게 이제 1교시 문제잖아요. 1교시 문제고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12시 4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몇 분 만에 입력이 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빨랐을 때 한 25분이면 되더라고 이거 다 하는데 요즘은 더 걸리지 한참. 1시간에는 충분히 할 것 같아. 한번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한번 시간을 가져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